자, 주식 레시피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시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공시. 지난번 시간까지 우리가 무상증자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분할 병합 했었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유상증자. 오늘부터 3일 정도 걸쳐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해볼게요. 유상증자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 유상증자는 어려운 이유가 있어. 왜냐? 이게 유상증자의 종류가 사실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유증만 딱 뜨면 무조건 도망가는 사람도 있긴 한데 어떤 건 또 올라가.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힘들단 말이야. 유상증자만 뜨면 이걸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팔아야 돼, 어째야 돼. 그쵸?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파헤쳐 볼게요. 자, 개념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그럼 왜 해요, 우리가? 종목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죠. 돈이 필요해서. 보통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유상증자의 목적을 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은 돈을 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있는 뭐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다 안 되는 경우 또는 돈을 빌리는 것보다 증자를 하는 경우 더 좋은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런 경우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회사가 자금을 마련하는 거죠. 자금을. 그리고 일단 유상증자가 하게 되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 총계가 늘어나게 되죠. 자본 총계가 늘어나고 재무 구조가 좋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 유상증자만 하면 무조건 안 좋다 이런 저희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일단은 아시고. 그러면 유상증자를 하면 기본적 분석에 의해서 뭐가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주당 순위 EPS가 안 좋아지겠죠. earning per share니까. 그 다음에 DPS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난번에 했는데 주당 배당금이죠 이거. 주당 배당도 역시 안 좋아지겠죠. 왜냐면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수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증자는. 그 다음에 또 기본적 분석으로 보면 안 좋은 게 뭐냐면 퍼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퍼가 올라가 버리면 고퍼주가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ROE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 이게 떨어진단 말이야. ROE는 높을수록 좋고 퍼는 낮을수록 좋죠. 그 정도는 이제 아시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이 주식을 안 좋게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꼭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호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악재가 되는 경우도 있어. 아, 이게 참 어려워.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누구한테 돈을 빌리냐가 중요해요. 누구한테 빌리느냐. 누구한테 빌리냐는 제 세 가지로 나눠서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 일가 친척. 일가 친척한테 빌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가까운 지인.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가 투자를 유치해서 제3자한테 빌리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일가칠정이라는 건 뭐예요? 주주들이죠. 기존의 주주들. 그 다음에 지인들은 뭐예요? 이게 일반 공모. 이 주식을 아는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한테 아니 지인이라고 하니까 좀 저기 할 수 있는데 회사를 안다는 입장에서 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공모가 무슨 지인이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다음에 제3자, 3자한테 받는 게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틀려요. 세 가지가 다 틀려. 똑같은 이 우리가 유상증자가 어려운 이유가 유상증자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 절차도 틀리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주주배정. 이거 꼭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일반 공모.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주 1, 3. 주일에 3일씩 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주일에 3일 놀고 4일만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틀 동안 놀고 있죠. 주 3일 근무면 얼마나 좋을까? 주 1.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틀려요. 절차도 틀리고, 방법도 틀리고, 우리, 증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틀리고,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꾸 혼동이 되고, 힘들고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눠서 해볼게요. 일단 일반적인 절차, 유상증자의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청약, 납입, 신주 발행. 요게 기본적인 거예요. 청약이라는 건 뭐냐? 청약이라는 거는 신청을 하는 거야. 유증 받기 위해 신청을 하는 걸 청약이라고 그래요. 청. 납입은 당연히 돈을 지급하는 거죠. 이거는 신청 수량에 따라서 대금을 내면은 증권사에서 회사로 납입을 해줘요. 돈 내는 거. 신주 발행은 다행히 돈을 냈으니까 주식으로 받는 거죠. 주식으로 받는 거. 이렇게 해서 청약, 납입, 신주 발행 이렇게 세 가지가 절차가 기본적이 있는데 이게 조금씩 또 틀리단 말이지. 주주 배정인 경우가 가장 복잡해요. 주주 배정인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얘는 신청 수량에 따라서 저기를 당연히 돈 주는 건 똑같지만은 이게 시장가보다 싸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 시장가보다 싼 값에 청약할 권리를 줘요. 그러니까 회사가 좋으면 들어가는 게 좋죠. 그렇죠? 훨씬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상증자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공모인 경우에는 그냥 똑같은 가격이고 제3자 배정도 마찬가지고. 자, 요거 절차에 대해서 세 가지를 구분해 드릴게요. 자, 일반적인 주주 배정. 주주 배정인 경우에는 먼저 1차 발행가를 확정해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공시를 보면서 더 확실하겠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발행하는 가격을 딱 확정해.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바꿔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락이 발생하고, 권리락은 무증 때 했으니까 알죠. 그 다음에 똑같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 증서 매매.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게 특이한 거. 뭐냐면 주주 배정인 경우에는 내가 신주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어. 요거 팔 수도 있어요. 좋은 회사인 경우는 아예 그냥 나 주주 유상증자 참여 안 하지만 이 권리만 팔겠어. 실제로 이렇게 권리 팔아도 돼요, 여러분. 유상증자 하는 경우. 이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회사인 경우에는. 그리고 이거 다음에 이제 뭐가 또 되느냐 그러면은 가격이 또 새로 정해져. 2차 발행가가 정해져요. 그 다음에 청약, 그 다음에 납입, 그 다음에 이제 신주 상장이 되는 거예요. 요거 주주 배정인 경우에는 뭐가 있다? 요게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그 다음에 일반 공모인 경우에는 발행가 확정만 하면 이게 변동이 없어요. 발행가 확정하고 그 다음에 바로 청약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돈 내고 신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저기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제3자 배정인 경우에는 이게 제일 간단해요. 그냥 처음 공모한 가격이 발행가예요. 바로 납입하고 그 가격에 납입하고 신주 상장. 이게 절차가 제일 간단하죠. 3자인 경우에는. 그 대상을 미리 딱 선정하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청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청약이 없어. 청약이라는 거는 살 사람 사, 신청해 이건데 신청 절차가 필요 없죠. 그쵸? 그래서 그게 필요가 없는 거고 바로 돈 내고 받으면 돼. 근데 일반 공모는 뭐예요? 발행가가 정해지고 청약하고 돈 내고 받고. 주주 배정인 경우에는 이게 사고 팔 수가 있는 저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발행가액을 수정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앞에 이 단계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시고 주주 배정인 경우에는 아하 매매 단계도 있고 발행가를 수정하는 단계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 시간에 구분을 해요. 자,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유상증자에는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주주 배정, 일반 공모, 제3자 배정. 근데 주주 배정인 경우에는 처음에 시장가보다 싸게 살 기회를 주지만 요거를 또 매매할 기회도 준다. 그 다음에 2차 발행가까지 확정이 돼야지 청약 납입 신주 상장이 있다. 근데 일반 공모인 경우는 가격을 확 정해버리고 매매할 기회를 안 주는 대신에 바로 청약 납입 신주 상장이다. 제3자 배정은 돈이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청약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신주 발행하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납입 신주 상장이다. 요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확 넣지 않으면 백날 가야 유상증자라고 하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일은 과연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유증이 떴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내일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꼭 머릿속에 숙지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